고려 어란 전쟁인가요? 거기 나오는 강감찬 장군 문관이거든요. 아 원래? 왜냐면 고려는 체계적인 무신 육성 정책이 없었어요. 국가 시험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무신 정권기 때도 실제 국정 운영은 문관들이 많이 했어요. 박정희 전두환 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는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스템적인 뒷받침을 좀 많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? 뭐 동의하죠. 맞아요. 5.18 민주화운동 이번에 양심적인 군인들이 많이 화제가 됐어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아 그렇죠. 네, 선생님 보시기에 막 헬기 여기 수방사 네네네. 김종대 의원이 설명했는데 네네. 들어가 막 이렇게 했는데 헬기 띄우려면 네네. 뭐 아시죠? 수방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. 그쵸, 그쵸. 그러니까 야 왜 서울 상공에 왜 헬기? 그러니까 그쵸. 뭐 근데 계엄을 말을 못 하는 거예요. 왜냐면 자기들끼리 육사끼리 짬짬했기 때문에. 아. 네, 그래서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는 비육사거든. 뭐 삼사관학교. 네네. 그러니까 육사끼리 김용인 거 다 했는데 야 띄우라면 띄웠는데 아니 이유를 얘기하라고. 그러니까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3번을 거절하면서 지체된 거예요. 뭐 곳곳에 그런 네. 의인들이 존재했거든요. 뭐 이거 보시고 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군부를 다스린다는 게 힘든데 이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은 이제 좋은 현상이고 네. 그만큼 민주화가 진척됐고 만약에 뭐 굳이 군의 의인의 원형을 이야기한다면 정우성 씨죠. 네. 아 영화. 네, 서울에 보면 나왔었던 그 장태환 장군인데 네. 장태환 장군에 대해서 잘 기억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어떤 그 저항만 기억하는데 맞아요. 사실 이제 그때 저항하시고 이제 완전히 실패를 하고 구금도 되고 고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장태환 장군이 그 이후에 이제 김영삼 정권기 때 그때 제한군인 회장이 되세요. 아. 근데 이제 제한군인 회장을 그냥 된 게 아니라 제한군인의 최초의 직선제로 당선하신 분이에요. 아 투표를 했구나. 요 바로 전이 소준열인데 소준열은 5.18 짓밟았던 장군이거든요. 근데 이제 소준열 때 직선제 하겠다고 했는데 장태환 장군이 직선제로 당선이 돼서 그때 제한군인의 최초로 이게 제한군인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네. 사실은 군의 그 완전한 네트워크잖아요. 그렇죠. 거기서 최초로 군의 중립화 선언을 주도하셨고 또 하나가 뭐냐면 12.12 및 5.18 백서를 2권이나 발간을 하면서 정말 이 군의 정치적 참여는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도 만드셨어요. 오.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그날 밤에 억울한 실패만 기억하지만 그때 끝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열정을 기억하고 그 이후에 민주화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군의 방향을 여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게 좀 잘 안 되죠. 근데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생각해 보십시오. 그 육군사관학교 4년제잖아요. 네.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?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번에. 오. 왜냐하면 우리는 대학을 다니면서 사실은 친구도 만나고 그죠. 뭐 술도 마시고 네. 세상과 계속 소통을 하는데 그쵸. 이 친구들은 사실은 대부분 그 안에서 딱 생활을 하잖아요. 그죠. 그 안에서 그들만의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활동을 해요. 또 병사들도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일주일에 3시간씩 정신교육, 정훈교육이라는 걸 받아요. 맞아요.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지만 저는 이제 군대 좀 늦게 가서 네. 이제 별로 이렇게 영향을 안 받았는데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아주 그 극단적인 그러니까 맞아요. 단순한 반공주의가 아니라 국내에 암약한 어떤 그런 간첩이나 맞아요. 어떤 그런 종북 세력이 있다는 식의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책에도 썼고 지금 사실 뭐 틈나는 대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단 육군사관학교가 무슨 공부하는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까발려 봐야 된다. 그러네요. 이들이 정상적인 헌법 교육을 받고 있고 정상적인 역사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훈 교육이라는 게 문재인 정권 때 그 이제 보훈부 장관 정도 바꾸는 걸로 했는데 우리가 바꾸니까 저쪽도 바꾸잖아요. 그죠. 근데 사실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좀 뒤늦게 군대를 갔었을 때도 대통령은 노무현이지만 군대 내 교육은 똑같았어요.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때도 군대 내에서는 노태우 때 만든 신좌경주의에 대한 경계. 아 신자경주의. 네, 그러니까 책에 나오죠. 그렇죠. 북만 경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암약하는. 아. 근데 그게 사실 뭡니까? 소위 말하는 진보적 목소리를 내거나 그쵸. 사회 변화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맞아요. 대한 통제거든요. 노동운동하면 빨갱이다. 다 그렇게 만드는 거죠. 근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대학을 가서도 진보적이거나 변혁적인 사회 문화를 접하지 못하고 10대 때 더하고 그런 상태에서 군대 가서 그런 교육을 받는다는 건 작정하고 남성 2030들을 우경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번 차제에 좀 준비를 잘해서 이 군의 정훈 교육이나 그리고 육사의 교육에 대한 민의 관리나 민의 감시 같은 것들을 제도화시켜야 된다. 이 얘기를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그 어떤 그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도 저한테 연락 안 옵니다. 그리고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혹은 군대 내에서 무슨 자료를 쓰는지를 접근하기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저기 장교 한 분이 탈영을 하셔서 저한테 찾아오시든가 그게 아니면 빨리 좀 내놔라.
그래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교육을 해왔고 그러네요.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이걸 이제 그냥 누구 한 명 좋은 사람 꽂아놓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역사학계가 제일 잘 알잖아요. 역사 문제는.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좀 교육시키고 이런 식의 민의 통제 이것이 좀 관철되면 지금의 의인들이 당연한 게 되는 거고 그렇죠.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육사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. 엘리트 그쵸. 교육에 또 효과도 있으니까 그쵸. 그런 걸 좀 하는 게 좀 더 항구적이지 않을까. 이게 저 같은 사람의 쓸모 같아요.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제 눈앞의 이슈를 따라간다면 저는 일단 안 따라가니까 이렇게 구조와 원거리적인 걸 보게 되는데 이 부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?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근데 역사적으로 보시면 좀 다른 얘기인데 역사 이제 조선 고려 뭐 과거 보면 네네. 그러니까 강군 정책, 네. 소위 말해서 부국강병 있을 때는 네네. 제가 가만 보니까 그 우리나라처럼 이게 군인들이 뭐 군인하고 뭐 국방장관 똥별들 할 때는 제일 국방력이 약하고 세종 때가 강했잖아요. 보면. 아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예, 오히려 가장 꼭대기 있는 사람은 그 글을 읽고 맞습니다. 예, 글자를 만들고 맞습니다. 문민 정책을 써요. 맞습니다.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배하는 그 왕실이 그 왕조가 통솔하는 군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저번에 그 고려 어란 전쟁인가요? 네. 거기 나오는 저기 강감찬 장군 문관이거든요. 아 원래. 거기 나오는 주요 오. 지휘관들 왜냐면 고려는 그러니까 이 고려가 좋은 건 아니지만 네. 고려는 체계적인 무신 육성 정책이 없었어요. 오. 문과 시험이 없었거든요. 그렇지만 어떤 그런 용력 있는 군사들을 많이 기르고 대신에 그들을 지휘하는 건 다 문관들이었어요. 그래서 무신 정권기 때도 아. 사실은 무신 정권이란 말을 쓰지만 실제 국정 운영은 문관들이 많이 했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세종대왕 때는 뭐 당연한 거고. 그래서 사실은 뛰어난 문관이 사회를 이끌고 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. 성리학적 인간. 평소에 학문도 많이 하시고 그쵸.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군사훈련도 잘 하시고 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무슨 뭐 박정희 전두환 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는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스템적인 뒷받침을 좀 많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. 저도 뭐 동의합니다. 맞아요. 저는 이제 그래서 무민 이거 얘기하면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트럼프는 조금 이상하게 헤그세스 좀 이상하기도 하는데 네네네. 미국이 보통 전통적으로 최강 군대 보면 네네. 이 미태평양 파람대 네네. 이게 하나의 기업으로 보더라고요. 예산을 쓰는 그냥 항공모함 한번 뭐 뛰면 하루에 3천만 원이야 기름값이. 시동만 걸어도 뭐 얼마 든다고. 예, 그러니까 그걸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네. 중동 전쟁, 뭐 아시아 전쟁 있을 때 어떻게 이동시키고 전투기를 아니 기름 떼가지고 100번 출동시킬 바에 한 번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냐 네, 네, 이거를 경영화 시키더라고요. 예. 그 참고로 그 세뮤얼 헌팅턴 그 문명의 충돌을 쓴 그렇죠. 헌팅턴이 유명하죠. 민군 관계라는 책을 썼어요. 번역도 돼 있는데 보면 군사 쿠데타나 군의 내정 개입은 아예 언급도 안 돼요. 그러니까 미국인들한테는 민주주의는 기본이고 아 그죠. 오히려 이제 민주주의적인 이 사람들이 군의 전문성을 이해해야 된다. 그러니까 군인이 어떤 내정 간섭을 한다는 건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. 그죠. 아예 나오지 않아요. 근데 우리는 이제 반대 그죠. 현상이 일어나니까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렇죠.